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예술 행사와 공연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기관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에선 안양문화예술재단 박인옥 대표를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양의 문화예술을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있는 안양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 박인옥입니다. 티브로드 ABC 시청자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해 초 네. 안양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하시고 네. 이 자리에서 한번 뵀었어요. 벌써 네. 1년의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난해 1월 10일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바로 우리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행사 준비에 들어갔었습니다. 많은 염려들이 있었지만 순조롭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고 특히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는 100주년 기념 행사들이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이제 일어났던 시기였었기 때문에 우리 문화예술재단에서도 전국 최초로 케이블 TV로 생방송을 송출하면서 행사를 진행하게 됐었습니다. 아울러 안양시 청소년 역사체험단을 꾸려가지고 임시정부 피난처를 탐방하기도 했고 역사와 문화예술이 결합될 수 있도록 새로운 장르의 작품들을 청소년들과 함께 진행도 했었습니다. 그게 끝나고 4월 추군 벚꽃축제가 바로 시작이 됐었고 안양박물관 김종옥 건축학 전시 사업이 바로 또 연결이 되고 신필림 예술영화제를 7월에 개최하고 각종 공모 사업, 지역예술인 지원 사업, 안양 연고작가 지원 사업, 교육 아카데미 등으로 정신없이 한 해가 지난 것 같습니다. 그중에 특히 이제 9월에 있었던 안양 시민축제에서는 우리 4차 산업이 접목된 시민축제로 탈바꿈을 좀 해봤었습니다. 드론 100대를 띄워서 축제 마지막 날 휘날레를 장식하였고요. 이런 식으로 쭉 8월, 9월 그해 여름이 지나고 가을 접어들면서 우리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 APAP6를 개최하면서 10월 1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약 2달간에 걸쳐서 여러 작품들을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안양시를 공공예술 도시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는 시간을 보내다 보니 1년이 후딱 지나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 좀 이야기를 자세히 하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네네. 제6회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 APAP6 여기가 진행이 되면서 이 안양예술공원과 중앙공원의 이 거장들의 작품들이 많이 전시가 돼서 네네. 이걸 보기 위해 많은 분들이 좀 찾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네. 이 주요 성과들이 좀 어땠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주요 성과로는 공공예술의 다양성을 선보였다는 점도 주요 성과가 되겠지만 특히 시민들과 찾아온 관람객들이 공공예술 작품을 어렵지 않게 근처에서 접하게 되고 또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선도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갇힌 공간이 아니라 열린 야외에서 공간에서, 이런 네. 공간에서 거장들의 작품을 볼 수 있었다니 상당히 좀 좋았을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공공예술 프로젝트 외에도 또 이제 안양문화예술재단이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큰 성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바로 한 분야에서 국내외 최다 인증재단으로 인정을 받은 거,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국민 참여 기념 사업 부문에서 총 6개 사업을 공식적으로 인증을 좀 받은 건데 네. 이 결과가 국내외 기관 개인 중에서 유일하다고 좀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이 어떤 의미를 좀 가지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좀 유지를 하실 계획인지 듣고 싶습니다.
6개가 아니고 나중에 하나를 더 인정받게 돼서 저희들이 총 7개를 공인 인증을 네. 받게 됐었습니다. 제가 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하자마자 수행해야 될 미션이었던 사업입니다. 첫 사업이라 고민도 많았고 걱정도 이제 많이 하면서 담당자들과 함께 스케줄을 짜고 연출 준비 기획을 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념 행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기념식을 하고 연예인을 초청해서 잠깐의 축하 쇼를 이제 펼쳐지는 게 일반적인 기념 행사였었는데 이번 저희 재단에서 준비한 행사는 독립 선열들의 넋을 기리고 100년의 항일 역사를 돌이켜 보며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 100년을 준비하자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준비를 하게 됐었습니다. 저희 참담했던 100년의 역사 또는 선열의 혼과 넋을 이어온 오늘날의 대한민국 그리고 통일을 대비해서 세계 속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연출할까라는 고민에 장면 하나하나를 스토리로화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게 됐었습니다. 이렇게 안양시 안양문화예술재단에서 할 수 있는 선구자적 기획과 차별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여서 정부기관으로부터 무려 7개나 공인인증을 취득하게 됐었습니다. 향후 저희 재단에서는 앞으로도 역사와 예술이 결합된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난국 속에서 이 사태가 계속 지속이 된다 하면 안양시와 재단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문화예술 행사들이 잠정적으로 무기 연기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코로나19가 이 문화예술계를 피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걸로 인해서 뭐 다른 무슨 공연 같은 거나 뭐 전시들도 많이 연기가 되고 이렇게 무기한으로 미뤄졌는데 어느 정도 피해가 좀 있나요? 요즘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100여 명이 상주하는 저희 재단 규모의 대표로서 많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공공건물을 지금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양 아트센터를 비롯해서 평촌 아트홀, 공공예술의 전진기지인 안양 파빌리온 건물, 그리고 김중호 건축박물관, 안양박물관 등 많은 공간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행여 어느 직원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발생하게 된다면 전 시설이 폐쇄 조치가 내려지기 때문에 거의 밤잠을 못 자고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사업들이 지금 현재 심각 단계인 이 단계에서는 중지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대표적으로 저희 재단에서 지금 취소된 사업이 정월 대보름을 전후해서 하는 윷놀이 사업 31개 동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취소가 됐고 안양시 봄축제 대표인 충운 벚꽃축제가 취소가 됐었습니다. 또 기획 공연을 준비했던 뮤지컬 팬레터, 어린이 뮤지컬 알사탕이 이제 취소가 됐고 각종 아카데미 교육과 지원 공모 사업들이 지금 취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시 사업도 마찬가지 김중호 건축박물관 특별전이 5월부터 준비가 돼 있었지만 준비를 할 수 없는 관계로 무기한 지금 연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올 상반기 계획했던 전시, 축제, 공연, 아카데미 사업들이 모두 다 진행되기가 어렵다고 현재 상황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거를 뭐 기다리시는 시민분들도 안타깝겠지만 네. 여태까지 준비해왔던 직원분들도 상심이 좀 크실 것 같아요. 많이 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빨리 잠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그 누구나 좀 같을 것 같은데 사실 겉에서 보기에는 잠시 쉬어가는 일들을 하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비춰질진 모르지만 또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안양 문화예술재단 내 조직에 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요? 큰 변화는 아닙니다. 이제 내부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공공기관의 정책과 사업이 공급자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었지만 그 얘들이 되게 축제나 공연, 전시, 아카데미들이 일률적으로 매년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이제 다가갔었는데
이 부분을 좀 혁신해보자 하는 어떤 그런 조직 개편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화를 좀 가져온다는 건 대표님만의 뭔가 철학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추구하고 계신 문화 정책에 대한 기조가 있으신가요? 한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첫 번째는 시민들과 더 가까운 문화 시설이 얼마든지 저희들이 시민들이 찾아오면서 즐길 수 있는 문화 시설로 저희 재단이 역할 강화를 하고 가지고 있는 기반 시설들의 역할을 확대하고 생활문화 커뮤니티로 구심점 역할을 하며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역할이 가장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누구나 누리는 문화 향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을 하는 겁니다. 생애 주기별 프로그램을 기획 추진하고 특히 문화예술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재단이 되도록 지원을 확대해 보려고 어떤 정책 기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4차 산업과 이제 부합하는 문화예술 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스마트 박물관, 스마트 APAP, 온라인 공연 등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문화예술 관람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이제 제공하고 싶은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지역예술인 또는 지역예술인 단체들과 소통과 협업을 통해서 지역문화 장착의 허브 기능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싶습니다. 특히 지역예술인들의 창작 및 시민문화예술 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안양 지역의 특성을 살린 예술 콘텐츠를 개발하고 거기에 따른 컨설팅 및 초기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추진하도록 시와 면밀하게 협조하면서 예산도 한번 확보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요즘 같이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전시나 공연 같은 것들이 많이 취소되고 있을 때 뭐 이 4차 산업혁명과 같이 발맞춰서 요즘에 또 그 방구석 뮤지컬 이런 것들이 좀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인터넷으로 같이 공유하다 보면 소외계층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좀 삶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얼마 전에 좀 훈훈한 기사를 접했는데요. 바로 이 안양 문화예술재단 임직원들이 행복 1% 기부 릴레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이거 사실 뭔지 좀 의아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어떤 프로젝트인지 그리고 좀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안양시 산하기관인 안양시 미래육성 장학재단에서 실시하는 장학금 모금 사업에 저희들이 동참을 하게 된 겁니다. 안양시 공무원 시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은 물론 관내 기업체 임직원들도 마찬가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법으로는 본인 수입의 약 1%를 장학기금으로 기탁을 하는 겁니다. 사업명은 행복 1% 기부 릴레이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렇게 모여진 장학금을 안양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예술재단 임직원들도 이 내용을 알고 흔쾌히 좋은 취지로 추진하는 사업에 십시일반 우리도 함께 참여하자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급여 날 1%를 공제하고 급여 통장으로 나머지가 들어오는 그 시스템으로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기부 릴레이에 저희들이 동참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기쁨이지만 앞으로도 지역사회나 문화예술 발전에 소외된 계층이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도 한번 찾아가면서 이와 비슷한 성격의 사업을 한번 진행해 볼까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 청소년들이 우리의 미래의 일꾼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미리 좀 도와주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지역 청소년 활동과 이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또 안양시 청소년재단과 업무 협약을 맺으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 두 재단이 서로 윈윈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협약으로 좀 얻을 수 있는 좀 어떤 좋은 점들이 있을까요? 네,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안양문화예술재단과 안양시 청소년재단이 안양 문화다양성 시민교육 인력 양성 및 청소년 활동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저희들이 체결을 했었습니다. 저희 재단과 이제 청소년재단이 2015년부터 꾸준히 협력 사업을 해오고 있었지만 문화다양성에 관련
된 이번 그 협력 사업은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작년도 본격적으로 안양 문화다양성 시민교육 네트워크 구성을 논의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2020년부터는 구체적으로 협력 사업들을 사례별로 만들어 보자라는 공감대가 형성돼서 저희들은 전문가 워크숍을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서 배출된 문화예술 전문가들을 청소년 재단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하는, 그러니까 선 교육 이수를 하고 그분들이 청소년 재단의 청소년들에게 문화 다양성 교육을 지도해주는 또는 알려주는 그 강사 양성 과정을 저희하고 청소년 문화재단이 같이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 청소년들 훨씬 양질의 교육을 좀 받을 수 있게 되겠네요. 그렇죠. 물적 교환에서부터 여러 가지 포괄적인 시민 교육과 또 문화 사업에 대한 양질의 어떤 컨텐츠들을 청소년들이 아마 받게 될 겁니다. 이렇게 청소년들한테 신경을 써주시는 건가 싶었더니 지역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지역 예술인들에 대한 그 지원도 좀 아끼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네. 올해는 좀 어떤 사업들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올해 2020년 재단에서는 지역예술인 지원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경기문화재단과 이제 협력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기반을 바탕에 둬가지고 참신한 예술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이제 공모를 받아서 선정된 작품들에 한해서 안양예술활동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특히 이제 청년 예술가들이 창작 준비라든가 창작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예술하는 청년 지원 사업에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많은 예산이 아니었지만 금년에는 이 부분을 대폭 예산을 늘렸습니다. 시의회 협력이 충분히 저희들이 이제 요청을 했고 시의회에서 이제 그 요청을 받아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예산을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고, 현재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공모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재단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확인해 보시면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경기문화재단이었다고 하면 두 번째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정된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선정된 저희 안양시와 부천시와 의정부시가 함께 추진하고 기획하는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 과정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 창작대본 공모에 선정된 작품을 금년에 준비를 해서 내년도 2021년도에 공연으로 선보이기 위해서 시민 배우들을 선발하고 기타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보합해서 올해에는 시민들과 함께 프리 프로덕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단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역예술가들과 또는 지역예술단체와 함께 고민하고 양질의 문화 콘텐츠를 선보이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제가 앞서 첫 번째에 그 지난 1년을 좀 되돌아보셨을 때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이 질문과 좀 지금까지 해주신 말씀 보면 다 이 재단에서 하는 그런 업무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번엔 조금 좀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리자면 대표님께서 올해 꼭 이루고 싶은 성과나 뭐 개인적인 목표 같은 게 있으신가요? 성과나 목표는 딱히 없습니다. 하나의 소원이 있다 하면 네. 얼마 전 3월 24일 김덕유 시인이 소천하신 지 만 2주기가 되는 날이었었습니다. 현재 김덕유 시인 문학관 건립 추진위원회가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금년에 2주기가 되는 3월 24일 날 안양시에서 김덕유 문학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영역이 발주되었습니다. 개인적 소원은 금년 내에 안양 출신인 고 김덕유 시인의 생애와 작품을 조망할 수 있는 문학관 건립이 가시적인 단계에 이르기를 바란다고 개인적 소망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마무리 인사와 함께 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시민분들에게 힘내라는 말씀도 좀 같이 해주시죠. 네. 아직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매일 수십 명씩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많이 우려했던 대구 경북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가 크게 줄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감염 확진자 수가 매일매일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이유는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교회, 병원, PC방 등의 집단 감염 사례로 인해 긴장의 끈을 조금도 놓을 수 없는 현 상황입니다. 수도권에는 우리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수도권에서 보다 큰 규모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거나 지역 감염이 빠르게 확산된다면 방역을 위한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들과 성과가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도 스스로가 방역의 주체라 생각하시고 대규모 행사와 집회 참석을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동 수칙 준수와 생활 속 방역을 생활화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특히 생명을 담보로 하며 헌신 봉사하는 의료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신뢰와 협력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힘내시고 이 사태를 저희들이 잘 견뎌내서 더 좋은 내일을 만들어 가도록 각자 노력하도록 합시다. 저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나타나는 스트레스와 우울감, 이른바 코로나 블루 현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세계 행복지수 1위를 차지한 핀란드인들의 행복 방법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편안하게 자연의 소리를 들어보기, 독서를 통해 새로운 관점을 익히기, 그리고 취향에 맞는 예술 작품 감상하기 등입니다. 당장은 답답할 수 있겠지만 국민이 힘을 합치고 있는 만큼 다시 활기찬 세상이 곧 돌아오리라 생각됩니다. 서로 응원하며 조금만 더 힘을 내보면 어떨까요? 오늘 파워 인터뷰 준비한 순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